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물면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시민들의 옷차림은 두 겹, 세 겹으로 두꺼워졌습니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에 핫팩까지 방한용품도 챙겼습니다. 원래 히트텍 안 입다가 영하로 내려간다는 소식 듣고 부랴부랴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부츠 긴 거 신고 장갑 끼고 패딩 입고 목도리를 까먹고 안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실내로 모여들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복합 쇼핑몰에는 가족과 연인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일단 애들 데리고 어디든 나가야 됐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애들 감기가 걸릴까 걱정돼서 애들 장난감 구경도 좀 하고 카페나 뭐 아니면 물고기 구경 같은 것도. 웬만한 내복 같은 건 갖춰 있지 않고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 데이트를 좀 하지 못해가지고 실내로 일단 들어온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어제 오전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한파와 관련해 어제 하루만 30건의 소방 출동이 벌어졌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전남에서는 한때 60여 개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선 41개 항로 54척이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이런 강추위는 다음 주 말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에서 영하권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제주에도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이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해발 700m 한라산 중턱의 제주마 방목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랑말이 뛰어놀았던 푸른 초원은 광활한 은빛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한라산 나무들도 동화 속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눈이 녹고 도로 통제가 잠시 풀리자 한라산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눈 쌓인 주차장은 어린이들의 신나는 눈썰 매장이 됐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눈밭에서 술래잡이를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제주도만에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상쾌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한라산에는 오후부터 눈이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눈길에 고립됐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눈발이 날렸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기온이 20도나 떨어지자 시민들은 급히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귀포의 최저 기온은 0.6도까지 떨어졌고 세찬 바람에 체감 기온은 영하를 밑돌았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져서 지금 다 막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요. 제주 공항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전국적인 눈 날씨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는 당분간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금요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대해 문화재청이 오늘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낙서를 한 용의자가 2명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서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페인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가 묻은 돌을 깨내고 레이저로 흔적을 지워냅니다. 문화재청 직원 20명이 어제 새벽 훼손된 담벼락의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스프레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로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차원이고요.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을 마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CCTV를 최대한 피해가며 범행에 나선 걸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파악된 동선을 따라 추적 중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취객이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습니다. 곧바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든 취객의 품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를 훔친 겁니다. CCTV의 사각지대로 알고 범행에 나선 건데 절도 시도가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비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심야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지난 5일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8월에서 11월까지 3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작물 조직에 팔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미 같은 혐의로 7번 검거된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여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를 놓고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다며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주류로 분류되는 친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다.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 인물이 낫다는 엄호는 물론 위기에 여당에게 필요한 건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라며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연상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비주류인 비윤석열계는 검사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선거가 되겠냐고 날을 세웠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아껴 써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여당의 위기를 불러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방식 확정에 영향력을 갖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총선 공천을 앞둔 주도권 다툼으로도 해석됩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당내에선 200여 명이 참석하는 내일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대체할 적임자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추천으로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은 늦어도 성탄 연휴 전까지는 비대위 구성을 끝마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발달 지연 아동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 지연 정도가 심화됐다고 하는데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 가족들의 힘든 일상을 김희건 영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매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수현이 아빠. 왜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미안. 아이고. 발달 지연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평일에도 센터를 가고 주말에도 갔었어요. 집에 오면은 진짜 9시. 아동때가 나온다. 아고때. 5개의 발달 영역이 연령 수준에 못 미치는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걸 보고 옳지. 모든 경험이 부족했어요. 유일하게 접촉했던 성인은 저랑 아빠. 선생님이 종치면 방석으로 모일 거야. 수현이 같은 발달 지연 아동들이 받는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어 부모들의 마음은 더 절실합니다. 근데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보통 5살까지로 봐요.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회에서 적응적인 상태로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집중 치료를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치료비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초반 정도 들어갈 건데 바우처를 최대 지원하는 25만 원, 최소가 17만 원, 16만 원. 실손보험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 맞벌이를 해도 치료비 감당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종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라도 알바를 뛸 수 있으면 뛰자. 치료 하나를 금전적인 것 때문에 줄였어요. 부모 마음은 줄이고 싶지 않죠, 절대로. 출산율의 강조가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적응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빠? 아빠. 응,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고 부족해서 미안해하면 아이가 그냥 엄마 노력했잖아, 괜찮아 이런 말을 사실 듣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찾으죠.